자, 이번에는 이제 그 페리퍼럴 중에 UART라고 하는 거. UART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리얼 통신 규격 중에 이제 RS232C가 가장 많이 쓰는데, 요것들이 뭔지. 우리 이제 라즈베리 파이나 뭐 아두이노 같은 거 쓰다 보면은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쓸 거예요.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할 텐데, 정확히 이제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리얼 통신이라는 거는 그 반대말은 이제 패러렐 통신이죠. 그래서 이제 시리얼 통신과 패러렐 통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이제 통신을 하려면은 이제 샌드가 있고 리시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데이터를 보내는데 예를 들면 뭐 다수 여기는 이제 설명에 다수의 비트를 한 번에 여러 개의 라인을 통해서 한 번에 전송을 하면은 그걸 이제 패러렐 통신이라 그래요. 뭐 인터페이스로 얘기하면 이제 패러렐 인터페이스. 지금 이제 여기 그림은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패러렐 통신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버스 있죠. SOC 내에서 막 돌아가는 버스들 이런 거는 다 이제 패러렐 인터페이스에 속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버스, 그 암바버스나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이제 패러렐 인터페이스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가 나오면은 샌더 쪽에서 신호가 나오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8비트죠. 8비트를 동시에 보내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까지 봤던 경우에는 이제 ARM 같은 경우는 ARM 마이크로 프로세서죠. ARM 코어에서 이제 메모리 상의 요 시스템 버스, 암바 버스 상에서 요 이제 시스템 버스 실제로는 이제 AHB겠죠. 이런 경우는 그 데이터가 이제 32비트가 이제 32비트로 또 패러렐하게 동시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암코어 이런 거는 64비트짜리죠. 64비트인데 64비트라고 해서 또 메모리 사이에 지금 64비트로 버스가 돼 있는지 그거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64비트로 램하고 바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CPU에서 64비트가 나오면은 32비트씩 두 사이클에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메뉴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까지는 못 봤는데 보통은 이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64비트로 주고받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러 비트를 동시에 이렇게 주고받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버스 구조 같은 게 이제 이 패러렐 통신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시리얼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8비트가 이제 한 바이트죠. 이걸 보내려면은 요거를 시리얼로 바꿉니다. 이렇게. 요걸 이제 우리가 시리얼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시리얼로 바꿔갖고 한순간에 한 비트씩 이렇게 전송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요 8비트를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한 비트씩 해갖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슬로가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요 와이어가 이제 8개의 와이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슬로는 이제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한 개가 아니고 이제 요 뭐 TX를 위한 거 하나, 뭐 RX를 위한 거 하나, 그리고 정기적인 신호가 왔다 갔다 하려면은 그라운드 이 볼테이지 레벨에 그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시스템에서 0과 1을 표시하는 게 많이 쓰는 게 전압이잖아요, 그죠? 0과 1을 표시하는 게 그 볼테이지 레벨로 표시하는데 그러면 그 볼테이지 레벨 0과 1을 구분하려면 이제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선까지 포함하고 하면은 시리얼 인터페이스도 실제로 와이어는 이제 한 개가 아니고 뭐 2개, 3개, 4개 뭐 이제 보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패럴렐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쓰는 게 지금 암바 버스나 뭐 또는 PCI 버스 이제 이런 것들에 있는 그 버스 구조고, 곧 이제 그런 거는 시스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어떤 외부 장비, 이제 컴퓨터가 있었는 거죠. 컴퓨터 이제 PC가 있으면은 이 통신이라는 거는 이제 이 PC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 그죠, 다른 PC하고도 뭐 연결을 하거나, 또는 여기 보면 이제 프린터, 뭐 프린터하고 주변 장치들 하고도 연결을 하거나, 뭐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중에 이제 옛날에, 지금은 프린터도 다 USB로 써갖고 시리얼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옛날 프린터 보면 이렇게 라인 프린터라고 해서 LPT 줄여서 라인 프린터. 옛날에 이제 그래서 이제 패럴렐 인터페이스를 썼어요. 글쎄 뭐 옛날 프린터 그 케이블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한 번에 32비트 또는 16비트 보내려면은 그 케이블이 그냥 16개 이상 돼야 되죠. 16비트면.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이 굉장히 굵고 그 잭이 넙지한 잭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잘 안 쓰죠. 그다음에 옛날에 하드디스크 부착할 때 그 스카시 하드디스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ATAP 이런 것들이 패럴렐 통신 방식의 인터페이스 이름이었어요. 이제 시리얼 통신은 요즘 많이 쓰는 게 USB죠. USB. 사실은 이제 옛날에 패럴렐 통신을 한 이유가, 이렇게 하면 한 번에 8비트씩 보내니까 이제 그러니까 고속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드디스크 연결하거나 뭐 그래픽 카드 연결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고속으로 하기 위해서 패럴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시리얼 통신도 굉장히 빨라져 갖고, 특히 이제 뭐 USB 지금 3점대 이런 거는 몇 기가 초당 몇 기가비트씩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패럴렐에 이제 이렇게 시스템 내부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암바 버스나 PCI 버스처럼 그 패럴렐 통신 인터페이스 방식을 쓰지만, 이제 외부로 나오는 거는 이제 선이 이제, 그죠? 케이블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시리얼로 바뀌었죠. 그래서 USB나 이제 하드디스크 연결할 때 쓰는 SATA. 그 다음에 이제 저속.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그냥 속도가 좀 느린 UART. 속도가 느리면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기는 굉장히 심플해갖고 옛날에 많이 쓴 거죠. UART. 그리고 요즘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에 많이 쓰는 이런 SPI나 I2C 같은 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내부에서는 보통 버스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패럴렐로거든요. 좀 전에 암바 버스거든요. 암바 버스로 이제 UART까지 연결되려면 이게 CPU에서 이제 A, 뭐 HB를 통해서 브릿지를 통해서 이제 APB를 통해서 이렇게 버스가 자세히 좀 얘기하면 이제 요럴 텐데, 어쨌든 이런 거는 다 패럴렐 인터페이스 또는 패럴렐 통신 방식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UART라는 시리얼 통신 방식은 여기 패럴렐로 오는 데이터를 직렬화 시켜서 시리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시리얼로 보내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요래 갖고 외부 디바이스하고 연결되려면은 그 디바이스 규격, 이런 표준 규격이 있어야 되죠. 그 중에 이제 통신 방식 또는 규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RS2322, 이제 일종의 그 케이블 규격입니다. 그냥 RS422, 뭐 RS485,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통신을 얘기할 때는 동기식 방식과 비동기식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동기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싱크, 이제 우리말로 하면 싱크로나이제이션이죠. 그러면 우리가
논리 회로에서 이 싱크는 다 클락에 의해서 클락에 의해서 싱크를 이제 맞춰주죠. 그래서 이 동기식 이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 동기식 통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클락이 내부에서는 그냥 우리가 뭐 플립플롭이나 이런 거 시퀀셜 로직 동작시키려면 이제 클락이 있어야 되죠. 그거는 이제 내부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걸 이제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외부로 해갖고 다른 디바이스하고 통신을 해야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클락 신호가 같이 사용이 되는 거, 같이 데이터와 데이터가 이제 클락 신호하고 같이 주고받는 거. 이걸 이제 동기식 통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동기식이 보통 이제 고속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클락 신호 같은 경우는 기가헤르츠, 메가헤르츠 이러다 보면은 이 프리퀀시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 보내면은 이 신호가 뭉개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가까운 거리, 동기식 통신은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거리로 많이. 그래서 시스템 내부에 있는 칩들 간에 뭐 통신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 그 앞에 있는 시리얼 통신 중에서는 그 SPI나 이제 I2C 방식이 이제 동기식 통신이고, 비동기라는 거는 이제 싱크가 없는 거 이제 A 싱크라고 하죠. A 싱크로너스 통신인데, 자 이거는 그래서 이제 클락 신호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클락 신호가 필요가 없으면은 데이터를 이제 디지털 통신이니까 0 아니면 1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은 이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요까지가 뭐 한 비트고 요까지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0이고 이거 1이면은 이제 데이터를 읽을 때 이제 이렇게 요 데이터를 읽어내는 주기를 갖다가 요 이제 데이터에서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받는 쪽에서 자기가 요거를 읽어내는 주기를 자기가 스스로 계산해서 이제 신호를 이제 뽑아내는 거. 이게 이제 비동기 통신입니다. 대신에 이제 클락은 이 동기식 통신은 이제 요게 클락이고 이제 데이터도 이제 뭐 이렇게 1, 0, 2, 0, 2, 0 이렇게 해갖고 요거하고 여기는 여기는 2, 2번 이런 식으로 해갖고 클락 신호하고 데이터 신호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요 클락을 보고 데이터를 이제 그 데이터를 읽는 주기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쪽이 이제 동기식 통신이면은 이쪽은 데이터만 가는 거죠. 클락 신호만 간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클락 신호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먼 거리를 보낼 수 있는데 데이터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만 이 클락 신호 없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고속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게 굉장히 고속이라는 거는 요 주기가 짧은 거죠. 요 t가 이제 요 클락 요 데이터 그 한 주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클락이 없으면 이제 고속은 비동기로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주로 저속인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클락 신호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장거리로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외부 통신에 이제 장치간 통신의 비동기 통신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UART라는 거는 뭐의 약자냐면은 유니버설 어싱크로너스 리시브 앤 트랜스퍼. 그러니까 이제 범용이라는 뜻이죠. UART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 디바이스나 UART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 키보드, 마우스 또는 다른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범용 비동기 이제 송수신기인데 이제 일종의 그 시리얼 통신 방식으로 이제 UART도 이제 시리얼 이제 통신 방식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요 비동기 통신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통신 방식의 그 하드웨어를 규정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왜 또 이 하드웨어 방식이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는 실제로 그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는 눈에 안 보이는 이제 개념이죠. 이게 어떤. 그래서 어떤 시리얼 통신 이러면은 이제 그냥 시리얼 통신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하드웨어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UART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드웨어 핀 규격, 정기적인 볼테이지 신호, 레벨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규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PC하고 저기 있는 PC하고 여기 UART로 이제 통신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가 통신을 하려면은 유선 통신도 있고 무선 통신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UART라는 거는 이제 유선을 얘기합니다. 그럼 유선 통신을 하려면 요 케이블이 있어야 돼요. 케이블이 있으면 요 케이블 핀 이제 케이블을 연결하는 이쪽에 이제 핀 규격이 각각의 그 이제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핀 규격이 또 표준이 있어야 되죠. 우리 같은 USB 같은 건 뭐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되죠. 있듯이 이런 그 케이블 핀 규격을 이제 이 표준으로 이제 이렇게 EIA라는 표준화 기관에서 정해놓은 게 이제 RS232C, 뭐 422, 뭐 485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이제 UART는 이제 요 저속 그러니까 저속 그 시리얼 비동기 이제 통신에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 UART는 웬만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여기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아까 시리얼 방식은 이제 이렇게 보낸다고 했죠. 이렇게 한 비트씩 이렇게 보내는데 실제로 통신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한 비트씩 이제 총 8바이트를 한 비트씩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저속 통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제 바이트 단위로 보내요. 그럼 이제 한 바이트가 뭐 보통은 이제 8비트인데 또는 이제 뭐 5비트만 보내고 나머지 비트는 안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5에서 8비트 정도를 이제 이렇게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한 바이트씩 이제 보내는데 그러면 한 바이트가 시작될 때 무작정 데이터가 나가면 받는 쪽에서 이게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마는지 모르기 때문에 스타트 비트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스탑 비트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 중간에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 굉장히 느리고 또 통신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노이즈가 끼거나 슬로가 안 좋거나 이러면 이 데이터가 0을 보냈는데 1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오류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패리티 비트 같은 게 이제 보통 넣어서 보낼 수도 있고 뭐 안 넣어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 UART 통신 방식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비동기식으로 보내는데 하나씩 바이트 단위로 보통 5개 또는 에서 8개 데이터 비트를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보내는 이런 그 통신 방식을 하드웨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게 UART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중에 요 RS232C라고 하는 거는 요 UART 중에서 이런 그 이제 일종의 이런 케이블 규격과 케이블의 핀 규격과 그 다음에 데이터 0와 1을 이제 데이터 뭐가 0고 뭐가 1이고 뭐 하는 요런 통신 그 볼테이지 레벨 그런 걸 다 표준화해 놓은 그런 이제 시리얼 통신 규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대1 통신 방식이라서 암바버스처럼 여러 개가 한 버스에 동시에 물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이제 1대1 통신 방식이니까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제 보내는 쪽이 있으면 받는 쪽이 하나. 여기 그림은 별로 안 좋네. 하여튼 샌드가 하나 있으면 리시버도 하나가 있는. 서로 페어로 이렇게 동작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데이터는 보통은 신호가 유아트 통신 같은 거 할 때는 보통은 아이들일 때는 너무 작은데 이제 보통은 이제 0과 1 중에서는 1입니다. 보통. 예.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잘 안 보여요. 플러스 12V인가요? 플러스 12V, 마이너스 12V.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10인가 12인가 어디 제가 다른 12라고 돼 있네요. 이걸 좀 그림을 확대해서 키워보려니까 갑자기 찾아지니까 그리는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 플러스 12, 여기는 마이너스 12V인지. 자, 그러면은 보통은 이쪽이 1이고 이쪽이 0인데 이건 이제 반대로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 신호가 이렇게